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양궁이 도입된 경위와 올림픽 여자 양궁 9연패의 위협을 달성하기까지 올림픽 경기 방식의 변화와 각궁과 양궁 장비의 특성 및 사법에 대한 비교, 그리고 한국 양궁의 성공 신화에 미친 동의의 특질과 대한궁도협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9연패의 성공 신화는 과연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08년 8월 17일 중앙선데이가 우리나라에 양궁을 처음 알린 고 석봉근 선생의 이야기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남산 석호정 사원이었던 석봉근이 청계천 중고 상가에서 현이 없는 중고 양궁을 구매하게 되었고, 미군 부대를 통해 낙하산줄을 구해서 현을 만들어 쏘아 보았지만 탄력 부족으로 실패하고 각궁현으로 제작 사용하였으며 양궁 화살 대신 죽실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양궁사법을 익히기 위해 영어와 일본어로 된 문헌을 구매해서 주변인들에게 번역을 부탁하여 독학하였으며, 나중에는 양궁을 직접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주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석봉근은 1965년 제8회 전국 남녀 활쏘기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전통 활쏘기에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 그림은 1959년 청계천 고물상에서 사들이 활을 당기고 있는 모습이며, 이 그림은 1965년 장충 수영장에서 양궁 지도를 하는 광경입니다. 활 쏘는 사람 중 맨 오른쪽이 석봉근 선생입니다. 양궁 한국의 시작은 줄도 없는 활 한 자루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1959년 당시 36세로 서울 수도여자중학교 체육교사였던 석봉근이 동대문 운동장 부근의 고물상과 헌책방, 운동용품 상점이 있었던 청계천 중앙시장 근처 고물상에서 현이 걸려있지 않은 헌 양궁을 처음 보게 되었고, 이 활을 매입해서 양궁을 쏘기 시작한 것이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의 시작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중에는 그림의 주인공인 미 8군에 근무하던 밀런 엘로트 중령이 석호정을 찾아가 양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궁도협회 관계자가 석 선생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엘로트 중령은 석 선생에게 양궁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고, 1963년 9월 9일 석호정에서 열렸던 국내 최초의 양궁대회에도 참가하여 4명의 출전 선수 중에 20m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엘로트 중령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양궁 장비 일체를 궁도협회에 기증했고, 엘로트 중령이 기증한 활과 화살 등 양궁 장비는 궁도협회가 보관하면서 대회가 열릴 때마다 대여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석봉근의 아들인 석동은입니다. 이 사진은 석동은이 어린 시절 활을 당기는 모습입니다. 석동은은 1972년 뮌헨 올림픽과 몬트리올 올림픽 대표로 태릉 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받았으나 최종 올림픽 참가가 불발되자 이탈리아로 이주하였고, 2012년 이탈리아 양궁 대표팀 코치로 런던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 출전하여 한국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온 미국팀을 꺾고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양궁 코치로 활동하였습니다. 본대회에서 남자 양궁 단체는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대문 야구장과 동대문 축구장이 있었던 당시 동대문 운동장 모습입니다. 동대문 운동장은 조선의 군인 양성소였던 훈련원, 훈련도감의 분영이었던 하도감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하도감을 폐쇄하고 경성운동장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광복 후에는 서울운동장으로 변경되었고 1985년에 동대문 운동장으로 개칭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2007년 12월 19일 동대문 운동장은 철거되었고 현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으며, 여기 보이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이라크 태생의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건물인데, 지하철 245호선이 만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관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은 1979년 7월 20일 열렸던 제30회 베를린 국제 궁도 선수권 대회에 30m, 50m, 60m 개인 종합 그리고 단체전에서 우승하여 5관왕을 차지한 당시 예천여자고등학교 김진호 선수의 김포공항 궁도선수단 환영식과 귀국 인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표는 제24회 서울올림픽부터 제32회 도쿄올림픽까지 여자 양궁 단체의 9연패를 하는 동안의 올림픽 개최기간, 개최국과 개최도시, 우승국과 출전 선수, 그리고 경기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경기 방식의 변화입니다. 올림픽 양궁은 1900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부터 1920년 안트웨르폰 하계 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이었으나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퇴출당하였다가 1972년 미넨 올림픽부터 다시 정식 종목이 된 후 국제궁도연맹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 더블 피타 라운드 방식으로 남자 30m, 50m, 70m, 90m 거리의 관역을 쏘았고, 여자는 남자 경기에서 90m를 빼고 50m와 70m 사이에 60m를 넣어서 30m, 50m, 60m, 70m까지 모두 총 4가지 거리의 관역을 각각 36발씩 쏜 2번의 기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독주가 계속되자 국제궁도연맹은 경기 방식에 변화를 주어서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겠다는 취지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그랜드 피타 라운드 방식으로 또다시 변경하게 됩니다. 이 그랜드 피타 라운드 방식은 4개의 거리별로 36발씩을 쏜 144발의 예선전을 치른 뒤 거리별 9발씩 총 36발로 4라운드를 치르면서 8명을 추리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메달을 겨루는 방식, 즉 하위 선수들을 차례로 탈락시키는 토너먼트 경기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남녀 단체전이 추가되어 남녀 개인전까지 총 4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그 경기 결과도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3개, 은메달 2, 동메달 1개를 차지하여 종합 1위를 하게 됩니다. 이에 국제양궁연맹은 우리나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 1922년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 양궁 경기 방식을 또다시 토너먼트제로 바꾸게 됩니다. 토너먼트 방식은 예선에서 거리별로 모두 36발씩을 쏘아 24강이 본선에 진출했던 것을 32강으로 늘렸으며, 본선은 70m에서만 1위와 64위, 2위와 63위, 3위와 62위, 4위와 61위가 맞붙는 형식으로 2명이 한조가 되어 상대 선수를 떨어뜨리는 노가웃 경기로 16강전까지 18발을 쏘고 8강부터 결승까지는 12발을 쏘는 방식입니다. 단체전도 종전 3명이 4개의 거리별로 3발씩 쏘던 것을 70m 거리에서만 3명이 3발씩 3라운드에 걸쳐 27발만 쏘는 방식의 토너먼트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토너먼트 경기는 여자 종목 중에서 가장 먼 거리인 70m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자 선수의 경우 라운드가 계속될수록 상당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금메달을 목에 건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양궁 경기 방식도 변경되었는데, 개인전은 총 72발로 128위까지 순위를 가리는 랭킹 라운드를 거쳐서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64강부터 결승까지는 12발 승부로 바뀌었으며, 한 발당 쏘는 시간도 40초에서 30초로 줄였고
단체전도 27발에서 24발로 줄인 뉴 올림픽 피타 라운드 방식은 2일간 오픈 라운드를 통해 32강을 선발한 다음 1위와 32위, 2위와 31위, 3위와 32위가 서로 맞붙는 노가웃 방식을 진행하는데 마지막에는 16위와 17위가 16강 진출을 겨루게 되고 16강이 결정되면 70m에서만 3발씩 쏴서 8강을 선발하고 8강전부터는 70m에서만 6발씩 쏘는 토너먼트 경기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뉴 올림픽 피타 라운드 방식은 화살 개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우리나라 선수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한 발의 실수로도 탈락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중국 선수와 맞붙은 결승전에서 중국 관중들의 소음과 노골적인 방해로 1984년 이후 하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 단체전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딴 것이죠. 이에 국제양궁연맹은 또다시 세트 라운드 방식으로 변경하여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트 라운드 방식은 3발이 한 세트이며 세트 승점은 2점, 동점은 각 1점을 획득하고 세트 포인트 6점을 먼저 따내는 선수가 승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소 3세트에서 최대 5세트까지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만약 세트 포인트 5대5 동률로 연장전에 갈 경우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가리고 두 선수가 연장전에서도 같은 점수를 쏘았다면 10점 중앙에 더 가까운 화살을 쏜 선수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누적 점수제와 달리 세트제 경기는 선수들이 쏘는 총 점수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총 점수에서는 지더라도 특정한 세트에 집중력을 발휘해 더 많은 세트를 따내면 역전도 가능한 경기 방식이기 때문에 짧은 경기 시간 동안 선수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큰 경기 방식인데도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에서 남녀 개인전 및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하였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이후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는 올림픽 사상 처음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1년 연기되어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되었고 국제궁도연맹은 여성 선수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혼성 종목을 대거 늘렸으며 양궁에서도 남녀 혼성 종목이 추가되면서 세부 종목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났으나 혼성 단체전에서 김재덕과 안산, 여자 단체전은 안산, 장민희, 강채영, 남자 단체전 오진혁, 김우진, 김재덕, 여자 개인 안산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차지함으로써 남녀 혼성 첫 금메달과 여자 단체 9회 연속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며 종합 우승의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이러한 경기 방식의 변경은 궁극적으로 쏘는 화살수가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결국 우리 선수들은 변화하는 경기 방식에도 불구하고 고된 훈련을 극복하고 이룬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국궁과 양궁 장비의 차이점입니다. 양궁은 리커브 보호와 컴파운드 보호로 구분되는데 이처럼 현이 걸린 상태로 보관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활 각궁은 사용 후에는 현을 풀어서 점화장이라고 하는 건조장치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그랗게 오므라들게 되고 다시 이 활을 내고자 할 때는 이처럼 궁창이라고 하는 이 틀을 이용하여 활체에 도지개를 채운 다음 여기 이 아래 그림처럼 골로불을 이용하여 활의 바깥면에 미노브레프를 먹여 붙인 쇠사슬줄에 열을 가해서 미노브레프의 응고력이 느슨해지면 활의 중통을 중심으로 위아래장의 균형을 맞춘 다음 이와 같이 궁대로 묶어서 미노브레프이 다시 응고되어 활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을 때 궁대를 풀고 활쏘기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양궁의 보관 방법이나 활을 내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차이점은 양궁은 이와 같이
여러가지 보조기구들을 활용하는 데 반해 우리활 각궁은 아무런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궁과 양궁의 또 다른 차이는 첫째, 활을 쏘는 자세인데 양궁은 관역을 향한 줌손이 직선에 가깝지만 국궁은 상대적으로 높이 들려있고 현을 당긴 모습도 양궁은 입술과 코에 닿도록만 당기는 데 반해 국궁은 이와 같이 귀 뒤, 어깨 축지까지 당긴 모습이며 화살대도 이처럼 귓바퀴에 걸어 쏘는 자세이지만 양궁은 턱 밑에 처지도록 낮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을 코앞까지만 당기거나 활을 쥔 줌손 주먹이 관역을 향해 직선을 이루기 때문에 줌손이 낮거나 할 때는 같은 세기의 활일 경우 현을 귀 뒤를 지나 어깨 끝까지 길게 당기고 이와 같이 주먹을 높이 든 상태인 국궁사법보다 화살을 멀리 보낼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발의 자세도 양궁은 이와 같이 옆으로 돌아선 자세인데 반해 국궁은 이와 같이 정면을 향해 마주선 자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을 당길 때 쓰는 도구인데 양궁은 여기 이 첫 번째 그림같이 검지와 중지에 걸어서 당기는 리커브 보호 핑거탭이나 여기 컴파운드 보호 캘리퍼 릴리스 같은 기구를 사용한 데 반해 국궁은 엄지에 이와 같은 두 종류의 깍지를 끼고 깍지 낀 엄지손가락을 구부려서 현에 걸고 검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 손톱 부위를 잡고 당기거나 깍지 낀 엄지손가락을 쭉 편 상태로 깍지 튀어나온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궁은 활의 형태, 즉 리커브 또는 컴파운드 보호, 인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깍지를 사용하지만 국궁은 같은 활을 사용하면서 편의에 따라 다른 깍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양궁 관역은 원의 지름이 근거리용은 80cm, 원거리용은 122cm이고 1점부터 10점 플러스까지 점수가 구분된 꽂힘 관역인데 반해 국궁 관역은 가로 2m, 세로 2m 66이고 꽂힘 관역이 아닌 관역 어디든지 맞고 튀어나와 관역 뒤 1m 선 안쪽에 화살촉이 사대를 향해 떨어져 있으면 모두 100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사거리도 양궁은 30m부터 90m까지 여러 종목이지만 국궁은 145m로 단일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양궁이 어떻게 해서 올림픽 양궁 여자단체전에서 9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궁의 총 본산인 대한궁도협회와 올림픽 양궁 성공신화를 써 내려오고 있는 대한양궁협회의 연역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궁도협회의 창립은 1928년 7월 13일이고 대한양궁협회는 1922년 7월 11일로 시기는 각기 다르지만 두 단체 모두 조선궁술연구회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동일한 명칭의 단체로 이어졌고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립된 1948년 두 단체 모두 대한궁도협회로 개칭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1962년 대한궁도협회의 규약 개정을 통해서 양궁 종목이 삽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1963년 7월 27일 국제궁도연맹 FITA의 가입도 모두 대한궁도협회로 동일한 것입니다. 다섯째, 1983년 3월 대한궁도협회는 양궁 분야를 분리하였다 하였고 대한양궁협회는 1983년 3월 4일 창립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제로 대한궁도협회는 1962년 총회에서 차경헌을 양궁분과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양궁 종목 육성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1962년 10월 박정희 혁명 정부는 북한이 1962년에 먼저 국제궁도연맹에 가입한 것을 들어 대한궁도협회의 국제양궁연맹 가입을 독려함에 따라 1963년 7월 27일 일본과 대만의 추천을 받아 국제궁도연맹에 가입함으로써 올림픽 등 세계 궁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83년 대한양궁협회를 창립하기까지 20년 동안 대한궁도협회는 전국 시도지부가 앞장서서 관내 각급 학교에 양궁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독려하였고, 활터사범이나 궁도인 중에 연조가 깊은 구사들이 양궁 지도를 맡아 지도자 양성과 우수선수 발굴에 힘을 보태도록 함으로써 한국 양궁의 성공신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양궁협회가 대한궁도협회의 연역을 공유한 것은 비록 서양화를 사용하는 활쏘기이지만 그 정신만은 대한궁도협회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 활쏘기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한시대 동아시아 민족의 분포도입니다. 후한의 학자였던 허신은 한자의 구조와 의미를 논술한 설문해자를 저술을 하였는데, 이 중에 당시 중원을 둘러싼 민족들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즉, 남쪽의 많은 벌레와 같고 북쪽의 적은 개와 같으며 서쪽의 융은 양과 같다. 오직 동쪽의 이는 대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설문해자의 풀이를 좀 더 살펴보면 많은 벌레충자가 셋이 모인 충과 변자가 합쳐진 얕벌 만자인데, 이것은 벌레와 같은 하찮은 민족이라고 한 것이고, 적은 사람의 옆구리를 뜻하는 역과 개견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그 뜻은 중원 민족의 곁에서 중원을 호시탐탐 노리는 개같은 북방의 오랑캐란 뜻이며, 융은 창을 뜻하는 과와 갑옷을 뜻하는 십자가 합쳐진 것으로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사나운 오랑캐이면서도 순한 양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랑캐를 뜻하면서도 대인이라고 한 것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범의 유저인이 한민족을 동이라 불렀던 이자는 대궁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활쏘기를 잘한다 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이의 대자를 큰 대로만 해석해서 큰 활을 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대자는 크다는 뜻 위에도 잘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이는 활을 잘 쏘는 이족, 즉 성능이 우수한 활을 만들어 활쏘기를 잘하는 동쪽의 민족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양궁의 성공 신화는 한국 전통 활쏘기의 총본산인 대한궁도협회의 산하 지부를 통한 20년간의 양궁 지도자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에 의한 것이며, 전통 활쏘기의 사범과 구사들의 양궁 쏘기 지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우리활 사법이 양궁 사법에 녹아들어 기본기를 갖추게 함으로써 올림픽 경기에서의 다양한 경기 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9연패의 위협을 달성한 것이며, 이는 활 잘 쏘는 우리 민족에게 내재한 동이의 특질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이민족의 특질을 내재한 전통 활쏘기 국궁과 올림픽 9연패의 성공 신화를 이룩한 한국 양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